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CTP 4위 관련해서 신약으로 허가 준비한다는 소식이고요. 자, 주가 태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요. 자,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16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아침 9시 30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 16만 원대를 또 지지 못하면서 5장에 내려왔죠. 시간에는 지금 이제 한 100원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2.37%. 기관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매수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이제 외국인들도 그 코스닥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매수세,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기관은 좀 매도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좀 윗꼬리가 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서 어제 양봉에서 연속된 양봉을 참 내기가, 셀트리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연속된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해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요때쯤, 양봉 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조정이죠. 이 양봉이 나고 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항상 이제 이렇게 가다가 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 이어서 연속된 양봉이 장중에 나왔다가 이제 꺾이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기간 수급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들어왔고, 개인들은 어제 오늘 매도세 대응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로 보게 되면 파라볼릭 그 저기 스토캐스틱 패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단기 이제 박스권 고점이다 해서 이제 단기 박스권 매매에서는 이제 매도 라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예, 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숏한 플레이들을 10월달 이후에 많이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일단 좀 바뀌어 있는 거고요. 중기 이제 스토캐스틱자에서는 지금 매도 시그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기 흐름이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일어나느냐 여부. 오늘로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15만 9천 원대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보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내일 이 부분을 다시 엎쳐 올라가면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추세가 상단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태깅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밴드가 벌어지죠. 밴드가 벌어진다는 말은 상방의 어떤 추세가 강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파라볼릭자는 오늘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을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도 이 셀트리온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떴어요. 이 파라볼릭자에서 월봉에서는 아직 이제 3월 달에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변경이 안 됐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다시 이제 이 부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1분기 어닝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보다 오늘 셀트리온의 흐름들, 어제 이제 3, 4병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뭐 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만, 두루두루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장남의 이제 서준석 관련해서 이제 여러 플랫폼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mRNA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 M&A 관련된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뭐 국내에서 이제 고바이로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어떤 상태인데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이제 올해 미국 FDA에서도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지금 출연한 1782개의 마이크로바이옴
특허 중에서 미국에서 한국이 두 번째인 만큼 이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름 이제 경쟁력이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대기업에서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회사들을 인수한 사례도 있었고, 뭐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인체의 다양한 장기에 존재하는 이제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정보의 총체입니다. 뭐 보통 이제 이 그 장에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수보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개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기존에는 이 뭐 이 그 뭡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발효식품 이런 게 집중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밀 의료까지 이제 조금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좀 다루냐에 따라서 이 질병을 만드는 요인 중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꿈으로써 이 만성적 질환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논문들이라든지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서 두뇌뿐만 아니라 뭐 여러 몸 안의 장기, 인간의 어떤 몸과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치료할 수 있는 질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장질환 연구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 뭐 뇌질환까지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가감한 투자도 셀트리온 입장에서 고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인수까지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내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도 이 정부기관이 이제 한 해에 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이 30조 정도 되는 어떤 돈 자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8년 동안의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내외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유망한 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여기 어떤 진출을 통해서 장기 성장 동력원을 좀 가지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인데요. 자,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눈에 보시게 되면 이 눈 구조에 보면 요 안쪽에 있는 게 여기 망막이거든요. 망막 앞쪽에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그 항반입니다. 항반. 보통의 이제 건강하신 분들의 어떤 눈은 여기가 깨끗하지요.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 저 항반이 이제 좀 깨끗하지 못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뿌옇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원인으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뭐 실명까지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항반 변성입니다. 이 항반이 변성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령화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의 일부분인 이 항반이 이제 이상해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실명까지 가는, 보통 이제 실명 원인 중에서 거의 한 9% 정도가 이 항반 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규모가 작년에 이제 뭐 13조 원이니까 블록버스터죠. 이 아이알리아는 이그 독일의 그 바이엘과 미국의 그 리제로는 이제 그 협의를 해서 2011년도에 이제 그 품목화를 했던 부분이죠. 그 전에 이제 항반 변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스위스의 노바티스의 루센티스가 있습니다. 루센티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됐다. 이게 이제 눈 안에다가 이 주사를 하기 때문에 좀 공포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사제니까. 그래서 이제 항반 변성이 노인성 질환으로 빠른 고령화로 이 관련 약물도 고성장을 하는 부분이고, 이 근데 아직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허가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자 쪽에 이제 그 분사된 비아트리스, 과거 이제 마일란이죠. 여기가 작년에 이제 3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회사들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일날 이제 IR 관련되는 CTP 사이 관련해서 중간 결과 그 52주 해야 되는데 그 27주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중간 결과를 발표해서 유효성,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하면 이제 연내에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허가를 신청할 건데, 이 CTP12가 램시마 SC 같이 바이오 베터로 이 개발하는 방향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눈에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이런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소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복귀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에서도 안구에 직접 이제 주사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요. 바이오 베타를 만들 생각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CTP 사이가 제형 변경까지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신약까지 이제 램시마 SC 같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알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리제르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특허 관련되는 뭐 소송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글로벌 지수는 이제 헬스케어하고 관련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출범한 코스닥 글로벌 지수, 작년에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으로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제 코스닥 1629개 상장사 중에서 75곳 정도가 이제 뭐 종목수 상한선을 두면서 이게 뭐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 아니고 시가총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이게 유지 조건도 있습니다. 모든 지수에는 시총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총이 이제 올라가든지 떨어지게 되면 정기 변경을 이 지수 말고도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모든 뭐 MSCI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에서는 편출입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정기 변경이라든지 수시 변경 요인들이 있어서 여기 편출입으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들을 이제 기관들 같은 게 많이 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태깅 흐름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이 박스권 3월 달에 박스권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기 라인에서는 12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18만 원대죠. 그러면 이제 사실 조금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1주, 2주, 한 달 정도만 만약에 급등을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게 빠져나간다는 말은 이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죠. 그러면 18만 원 밑단 17만 원대 뭐 요런 라인들이 이제 고점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이제 장기 목표가들이 이제 탄생되는 라인이죠. 마치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요 7만 원대 라인들, 7만 3천 원대 라인이 넘어가면서 한 14만 원대 라인이 기술적으로 나오듯이 중기 라인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흐름들이 셀트리온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요 17만 원대 가격의 돌파가 뭐 올해 전반적인 어떤 주가에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라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